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가 그 판사로서 직무 외에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신 자료를 제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찾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후보자가 법조문에만 매몰된 그런 법관이시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국민들의 첨예한 갈등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어쨌든 결정을 내려주시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재판에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본인이 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9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는 형법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과 그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 자체가 일반적인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재판과는 성격이 달라서 직접적인 헌법 조문을 언급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은 적용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후보자는 20년 전에 그 전제 군주를 건자에서 끌어내린 혁명의 나라 프랑스 파리 사법관 학교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파리 제2대학에 유학을. 2대학 하셨습니까? 네. 그럼 파리에서 무엇을 배워오셨나요? 그 항소심의 운영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네,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PPT 틀어주세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언으로 국민의 함성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요 탄핵 사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차고도 넘쳐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잡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후보자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보십시오. 헌법재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제 행동과 상관없이 경선 후보자에게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지금 보시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공사의직, 그러니까 경선 후보자가 되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사실상 기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언론 보도된 메시지를 한번 보실까요? 김영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로 그 후에 지역구를 김해로 옮겼고, 대통령은 지역순회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다녔습니다. 총선 직전인 2024년에만 3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걸쳐서 22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도권에서 8차례나 개최되는 등 이래서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보자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대통령 배우자의 요청, 대통령의 실행, 이 모든 것이 불법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음성 녹취가 있다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 증거가 되기까지에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사익을 취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을 일삼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자,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안 돼서 벌써 제2요구권을 15번 사용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45건 기록을 깨트릴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김철수의 헌법학 개론입니다.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을 하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헌법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수적인 김철수 헌법학 개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거 아시나요? 네. 다음 거 보여주시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입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사임한 사례는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거론되는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위법행위는 지금 후보자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정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죠. 후보자. 네, 맞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선거 내지 공천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에 해당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